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내세우면서 두잉대학을 신설한 동명대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우환 동명대학교 총장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대학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후 동명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둘 다 맡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 본업이 교육자입니다. 예. 총장 4년을 하니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예. 그 4년 동안의 국립대학 그 행정 경험이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오퍼가 있었는데 예. 동명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예. 동명대학은 우리나라 수출 1억 불을 먼저 달성하고 예. 대기업의 반열에 최초로 올라서고 또 7년 동안 수출 우리나라 1등을 일군 강석진 그 창업자께서 대학을 또 창학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용 실사구시 정신이 있는 대학이고 그래서 모든 경영권을 저한테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동명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다음 행선지로 동명대학교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명대학교에서는 이번에 두잉대학이라는 단과대학교를 신설하면서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무학점 그리고 무학년, 무티칭이라는 이른바 산무교육을 제시했는데요. 두잉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 직선제로 당선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있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두잉대학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읽기 100권을 패스 페일로. 근데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예. 근데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4차 산업시대는 이미 로봇, 즉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은 우리보다도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우리 앞으로 인간이 예. 어떤 지식보다는 어떤 두잉을 함으로 해서 얻는 여러 가지 어떤 덕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도전, 상상, 그리고 배려, 존중, 소통 이런 교육을 예. 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은 이미 미국의 무학점, 무학년, 무티칭이라는 과정이 많이 있고요. 내 인생을 바꾼 40개 대학 대부분이 이런 대학을 아웃클래스만 하는 데가 있고 또 고전 읽기 100권만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목들을 이어서 4년 아니면 3년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요.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혁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두잉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예, 두잉대학의 교과목을 직접 실천하시고 나시면서 이미 벌써부터 두잉 총장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이러한 두잉 전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로봇과 사는 어떤 우리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쵸. 모든 사람이 로봇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로봇과 협업하는 인간, 즉 우리가 불을 잘 끄는 사람은 불을 많이 끄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창업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든 시행착오를 두잉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축조도 생기는 그런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수능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수능 성적이 나쁜 안 좋은 사람은 루즈로 취급받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관심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카리큘럼에는 읽기, 말하기, 쓰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국 노래 부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스포츠 댄스도 있고, 1인 1학기 반드시 다루어야 됩니다. 그걸 학점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 1인 1학기 동료, 학생들과
집주를 하면은 예. 그걸 유튜브에 하면은 그게 학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모험 어떤 과목으로서는 승마, 행글라이더, 경비행기, 요트 이런 걸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 교육의 기본은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읽기는 고전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상상의 어떤 폭이, 지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 지식은 얼마든지 또 회사에 가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하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제가 기르고 싶은 제 교육 철학이고 그 카리큘럼이 두인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획일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제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좀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창의적이라기보다 창의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두잉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을 잘 끄는 사람 많이 꺼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불을 잘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잉을 함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가는 과정을 기초 역량을 심어주는 그런 예. 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 네. 프로그램을 제시하셨는데 학령 인구 감소와 불리한 소재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대학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대학들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대학의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왔거든요. 예. 작년에 출산자가 27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올해 입학 지원이 55만 명입니다. 예. 그 친구들이 다 오더라도 두 대학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OECD 선진국 출생자의 대학 진학률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27 곱하기 0.4 하면 10만 명입니다.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져야 되는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왔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예.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로 제가 부산대학 총장 그 이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대학이 동시에 학생 지원을 줄여야 된다. 예. 우리가 포항이라든지 순천, 여수 이런 데 대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쉐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지역의 대학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삶의 생태계도 무너지고 그 대학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젊은이들을 어떤 묶어둘 수 있는 계기도 있고 문화 창출의 소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창업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40%의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나요? 쏠림 형상이 있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우리가 헌법에 주어진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문화 혜택과 의료 혜택, 교육 혜택을 받아야만이 시골에도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첫째 모든 대학이 동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줘야 된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학이 이제 어려우니 M&A만 하지 않나요? 그쵸. 국립대학이 지금 합치고 사립대학도 M&A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개 대학을 정리하기는 국가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한 개 대학을 하나를 없애려면 그 대학에 있는 고용을 누가 선결하죠? 그래서 대학 간에 M&A가 일려면은 M&A를 하는 대학이 그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중복학과는 없앰으로 해서 학생 정원도 감소될 수 있는 거고 예. 지역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 예. 또 지자체가 부산시 같은 부산 강력시에서 교육 예산권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보면은 특성화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지역에 맞는 생태계에 맞는 대학이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은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 어떤 국가 어떤 큰 과제를 가지고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예. 네.
그만큼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지역 대학의 유지를 위해서는 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사립대가 겪는 재정 구조의 병폐를 개선하겠다고 네. 밝히셨습니다. 지방 사립대 재정 안정화 전략은 어떻게 좀 취해야 할까요? 그건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부산대학 총장할 때 대학 재정 회계법을 바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총장을 그만두고 법이 이제 통과되었는데 예.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대 유자산이 많지 않나요? 예. 이 자산을 수익 구조로 할 수 있는 대학의 어떤 문화 어떤 그 민자를 유치해서 어떤 그 문화 어떤 컬처 어떤 빌리지를 만든다든지 또 대학에 있는 유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민자를 이용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정부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사립대학의 재정은 전부 다 학생들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원이 골고루 전국에 다 갈 수 있게 하고 그 사립대학의 특성에 맞는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정원을 골고루 배정함과 또 각종 규제를 없앰으로써 또 수익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네. 지방대학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서 자력으로 벗어나는 일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지원도 반드시 잇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부산대학 총장할 때 우리 학교 부산대학 주변의 땅이 공원부지였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일몰제가 되면서 그 땅을 창업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 저출산 때문에. 예. 근데 그때 외지에 뭐 과학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중심 창업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그쵸. 그 일자리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그다음에 관, 정, 그다음에 학이 뭉쳐서 어떤 대학 중심 창업,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지원이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장님께서는 동남권 발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르고 계십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지역의 대학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권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모든 지금 상위 20개 대학 중에 18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경이 지금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부산대학도 서울대학 다음으로 좋았고요. 예. 그래서 불경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도 예. 메가시티 대학 규모로 가야 된다. 예. 대학이 공유대학으로 가자. 예. 부산에는 인구 대비 그렇게 학생들 어떤 그 학령 인구 대비 대학이 많습니다. 예. 들어올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경남은 남아 돌고요. 예. 대학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서로 대학이 연합대학을 간다든지 자원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게 메가시티라는 게 서로 합쳐서 큰 행정을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 공유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 공유대학이 국립대 사립대학도 가야 된다. 저희 동명대학이 경상국립대학하고 지금 공유대학을 가기 위해서 첫 사업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학에 없는 어떤 관련 대학 예. 학과가 그 진주에 있는 대학들이 또 도심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학과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공유 대학을 지금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서로 도와줘야 되고 우리 대학에 있는 이 자원이 저리로 간다. 여기서 또 뭐 이동한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통 크게 불경이 하나씩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도 공유대학으로 가자. 그게 제 지금까지 주장해 온 철학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대학교에 이어서 지금은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계신데 대학을 이끌어 오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뭐 삶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도 있는 거고 장이 있는 거고 예. 어려움이 없는 거는 일을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고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저는 제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대학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 동명대학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또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과 또 부산시의 많은 지원 속에 동명대학교가 두잉대학을 탄생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을 한번 진원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서울대학 갈 사람은 서울대 가야죠. 예.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하지만 동명대학교 두잉대학 나온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날이 저는 한 3, 4년 안에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두잉 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산 지역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단계도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두잉 대학을 실천하려면 여기에도 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부터 지금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아마 지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잖아요. 예. 지금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2년 과정에 전문대학은 학생 친구 한 번 만나지 못하고 교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두잉대학은 우리 세계 지금 교육혁명을 선도하는 미네르바 미국의 대학처럼 우리 아웃 클래스를 주로 합니다. 예. 굳이 학교에 오지 않으라도 어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두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모여서 서로가 공연도 한다, 합주도 한다, 토론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줌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예. 새로운 교육이니만큼 코로나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방법, 그다음 카리큘럼을 혁신하는, 혁명하는 그런 대학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동명대 총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3차 산업시대까지 우리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역량주도, 학생 중심 교육을 제가 새로운 카리큘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교육 어떤 새로운 카리큘럼이 우리나라 대교육의 어떤 혁명의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동명대 교육 패러다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명대의 도전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